발효 환경 및 관광 자원에 대한 그 현황 조사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희순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했던 이 용역 조사에서 어떤 조사의 개요가 첫 번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는 화순의 어떤 농업 환경과 발효 산업, 사실은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지점은 제일 좀 자세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다시 있다가 분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순의 문화자원, 문화자원도 일단 실태적인 어떤 그 현황 조사와 더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점들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사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과학야원 일단 화순 지역 발효 산업 환경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어떤 현황 조사였고, 그리고 과학기간은 사실은 과학기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 어떤 늘어났던 그 연장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도 화순군 내 13개 용전 전 지역이었고 492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자세히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발효 산업 실태, 즉 발효 아이템과 어떤 관련해서 실태 조사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지점들이 사업화 유망 소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지점들을 탐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어떤 현황 조사, 즉 여기에서는 관광 자원, 그리고 문화, 역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농산물, 특산품에 대한 어떤 현황 어떤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특화 사업 및 조합, 즉 정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 어떤 지원으로 또는 어떤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특화 사업 또는 어떤 조합의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마을의 현황과 그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실태 조사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와 해외 유사 사례, 즉 우리 발효 화순이 사실은 좀 이렇게 본바다의 어떤 지점들, 그러니까 국내와 그리고 해외 사례 좀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발효 화순과 이 발효 화순이 어떤 테마를 잡았던 발효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화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첫 번째에서 한 다섯 번째까지의 이 모든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언하는 어떤 발효 화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이 저희가 준비했던 주요 조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조사의 목표는 첫 번째는 화순 리조트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풀 확보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화순 지역의 어떤 발효 산업, 그러니까 발효 산업이 사실은 이 발효 화순의 가장 중요한 테마였기 때문에 이 발효 산업에 대한 어떤 현황 조사 가장 저희에게 중요했던 어떤 테마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화 자원의 어떤 실태 조사,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익성과 관련돼서 문제를 좀 예측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을 좀 분석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발효 화순을 운영하고 특히 사실은 이 클러스터라는 어떤 말이 결론 부분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이 이 화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발효 화순과 이 발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발효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아직 실태 조사가 여태까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장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단에게 저희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화순군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그 발효 산업과 또는 그 어떤 농가 그리고 어떤 잘 알려지죠, 뭐랄까요, 그 문화 관광 어떤 그 자원들을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어떤 문헌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어떤 그 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장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을에 숨겨져 있는 어떤 관광 자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문헌과 인터넷으로 될 수 없었던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과학 수행 일정은 참고해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장 어떤 설문조사의 그런 어떤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화순의 농업 환경과 발효 산업을 이 2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어떤 농업을 특징적으로 좀 이렇게 짓는다면요. 벼농사가 일단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 다른 그런 비슷한 것과 똑같이 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다만 화순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벼농사가 아닌 다른 특용작물, 즉 예를 들면 10대 화순 특용작물을 선정해서 화순의 어떤 자연소개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다른 벼농사가 아닌 쌀농사가 아닌 다른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는 어떤 노력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 화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어떤 작물별 연합회 또는 동호회가 사실은 동호회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지점들이 사실은 화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또는 이런 어떤 동아리 속에서 어떤 복숭아의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복숭아의 그런 어떤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화순에서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증 작물들이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를 조사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조사한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발효화순이 나중에 리조트를 운영하게 된다면 아마 클러스터의 역할로서 화순이 갖고 있는 농작물들을 구매해서 그것들을 실제 리조트 안에서 이렇게 소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 인증 작물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아마도 의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지점들이 사실은 중요하게 리조트에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점들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 제가 이 장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에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긴 하겠는데, 다만 제가 좀 더 첨언한다면 중간보고 때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설문 참여하지 않았던 이 장면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좀 더 설문지를 좀 받아내서 설문 참여율을 좀 80% 이상으로 좀 올린 것이 좀 변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이장단 회의 또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를 통해서 확보한 화순의 어떤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발효산업, 그리고 사실은 농업과 어떤 발효산업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게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화순의 어떤 시스템으로 본다면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 지점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기엔 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다 넘겨주시면,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 개별 인터뷰 어떤 한계와 개별 인터뷰 말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시는 것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농가에서 하나의 어떤 단일 품종, 어떤 발효식품, 이것에 대해서 전문화돼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한 농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대규모, 대량화되어 있지 못하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떤 판매적인 목적보다는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소비하기 위한, 그리고 좀 이렇게 판매가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어떤 지인들에게 정도에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 판매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 화순의 발효산업의 어떤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택한 어떤 실태 조사 방식이 뭐였냐면,
1대1 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그런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처럼 어떤 통계를 낼 수 있을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그 지금 그 실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직접 그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이 발효, 그 화순의 그런 어떤 발효 산업 그리고 농가의 어떤 그 실태를 조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저희가 그 농가와 그 상업체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이렇게 드러난 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인터뷰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그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다루고 있는 어떤 발효식품, 발효 제품들이 거의 동일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 반복되는 어떤 내용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제약은 사실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했던 이 조사를 했던 시기가 농번기 시기가 좀 이렇게 많이 겹쳐서 좀 스케줄 조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데는 예, 다 성공을 모두 이렇게 다 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 결론 지점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화순 농장을 어떤 생산 농장의 어떤 현재를 좀 보시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순의 어떤 대표 농산물 이 부재한다는 지점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만 파프리카 어떤 복숭아 같은 어떤 지점들 좀 성공한 어떤 측면들이 사실 있긴 하지만 화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대표 작물은 사실은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어떤 비전문성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많은 어떤 그 재배 작물로 구치뽕이 있는데 그것은 유행처럼 사실은 예, 지금 잘 된다고 하니까 농민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유행에 쫓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유행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치뽕에 올인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어떤 이 전문성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건들 때문에 대량 생산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판매되는 어떤 그 루트도 제한되어 있고 거의 지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대량 생산되어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화순의 현재라고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순 군청 이 주도에서 한 육성 사업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이 돼서 이런 어떤 현실들을 좀 이렇게 타개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10대 특산물 선정해서 이것을 특히 다른 농산물보다 훨씬 더 굵게 육성사업 이렇게 활발히 하는 어떤 지점이 있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 자연 속에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실제 인터넷에서 실제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동호회 그리고 작은 소모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발전적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더불어서 화순 어떤 발효식품의 특징을 이렇게 같이 본다면 사실은 농업과 어떤 발효식품의 어떤 특징이 사실은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모든 화순 거의 모든 어떤 농가는 직접 장을 담그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보다는 자신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 또는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지인들에게 소량 판매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문성 이거는 어찌 보면 비전문성일 수도 있고 그 독특한 어떤 자신들만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천차만별의 어떤 표준화되지 못하고 천차만별의 어떤 방법들이 있고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천차만별의 어떤 상품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좀 재미있었던 지점들은 모든 저희가 만났던 어르신분들이 자신의 방식이 최고이고 자신의 어떤 그 장이 가장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 지점들은 사실은 제가 먹어봐도 다들 다 맛있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많이 그 발효식품,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효소의 경우에는 그 효소를 담그신 어떤 농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좋다고 요새 이렇게 유행하는 그 CF에도 있지만 좋은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과학적인 근거를 믿는 어떤 그 요즘 세대에서는 과학적인 그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발효화순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은 어떠한 지점들을 좀 이렇게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점들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어떤 비전문화 상태를 좀 이렇게 전문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건 아마도 그 농업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는 좀 힘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마케팅 역할은 전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발효화순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금방 뭔가를 이렇게 성과를 보려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발효화순과 그리고 화순의 어떤 농업인들이 운명 공동체가 돼서 발효화순에서는 전문화 표준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의 상품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제공하면 화순 농업인들은 농작물과 어떤 발효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발효 화순에 제공하는 어떤 운명 공동체의 시스템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문화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처음에는 사실은 리별로 했으나 너무 이렇게 표만 많아지고 소수인 어떤 양만 많아졌기 때문에 13개 면으로 저희가 그 리스트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쇄물에서 보시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개 중요한 어떤 자원들을 골랐는데, 이것들은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화순의 문화자원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와 판교, 그리고 고인돌 문화 유적지, 공영 발자국, 화산지, 세량지, 안양산 철쭉,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저희가 뽑은 이유가 사실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현재 이렇게 각각 하나의 어떤 그 테마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화순의 어떤 문화 자원은 현재 하나의 어떤 테마로는 사실은 살아남기 힘든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테마로 잘 되고 있는 지점들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개별 관광 자원들을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 관광 테마를 개발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세량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작가들이 아주 성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어떤 장소인데, 이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누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거의 여기 화순에 있는 누정을 다 봤는데, 그 산과 어떤 물이 같이 있는 어떤 배산임수의 그런 어떤 기운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보는 순간만으로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진가들에게 제대로 소개를 한다면 세량지에서 그냥 세량지만 찍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테마로서 이 세량지, 누정, 그리고 안양산 철쭉까지 이 하나의 어떤 테마를 묶어준다면 출사여행 하면 화순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테마 여행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고인돌 문화유적지 참 잘 되어 있고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한지도 중요한 어떤 자원인데, 이 각자 개인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고인돌 문화유적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사실은 관광 어떤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험한 산에 더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트레킹과 오히려 연결시켜서 지금 그것을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좀 이렇게 극화시켜서 고인돌 유적 또는 공룡 발자국을 선사시대의 어떤 트레킹이라는 어떤 테마로 묶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용 가치가 좀 더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향교하고 사찰도, 향교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사만 지내고 있는 기능에서 멈추고 있는데, 사찰하고 함께 묶어서 어떤 건축과 예술, 특히 윤주사는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은 너무 많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예술품들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축과 예술을 테마로 해서 하나의 어떤 테마를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그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한 어떤 국내 사례를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국내 사례와 그 해외 사례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뭐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광양 매실마을의 어떤 매실처럼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 단일화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옥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자원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한 지점이고,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떤 농업 관광을 통해서만 성공한 지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리선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품격 그 힐링 리조트로서의 어떤 테마, 그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 어떤 이 시사점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테마가 사실은 그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어떤 그 클러스터의 그런 어떤 관광 개념을 사실 갖고 있는데, 국내 사례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테마들만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제가 뭐 편의상 어떤 발효 아이템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로서 와인가도,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뭐 지역 홍토전을 이용한 어떤 문화 전통관광으로서의 금천마을 유후이, 그리고 뭐 힐링 리조트의 사례로 캐널리치, 이렇게 사실은 편의상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 하나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사실은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쿠모쿠 농장이 사실은 가장 그런 어떤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어떤 테마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그 숙박시설도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닌 도미 형태, 꽃가지식 숙박시설로서 뭔가 차별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 생산품, 그러니까 모쿠모쿠에서 당연히 직접 생산한 어떤 농장 제품들만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파머스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 지역에서 재배하고 나온 생산된 물품만을 판매하는 시장. 그러니까 즉 농업을 어떤 생산 1차, 그리고 가공 2차, 그리고 서비스 3차, 이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6차 산업의 어떤 새로운 농촌 모델의 어떤 개념으로서 모쿠모쿠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클러스터의 개념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같이 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회가 사실은 되려면 이런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이런 클러스터의 개념이 사실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클러스터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 바리와순이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이고 가장 참고해야 될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점은 사실은 저보다 강신경 교수님께서 이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의 어떤 개념으로서 가장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스팜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소 지역에서 사실은 자연이 풍부한 농촌 지역이었는데, 지금 저희 사실은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종사자 수의 감소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아소산 국립공원의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 이 아소팜랜드는 사람, 자연, 건강을 테마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연간 450만 명 이상의 어떤 관광을 유치하는 테마파크로서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함께 가는, 그래서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마케팅, 어떤 판매, 그래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같이 공생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요인에는 클러스터로서의 그 어떤 개념,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발효 화순 힐링 리조트 어떤 추구의 어떤 컨셉으로서 첫 번째는 계속 제가 강조했던 어떤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 주민하고 상생하여서 공중 관광이 어떤 실현된 어떤 리조트, 그냥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리조트들은 그 리조트만 성공한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 그 성공을 하기만 한다면 농촌 관광이 어떤 실현되는 리조트로서 어떤 최초의 리조트로서 뭔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문화자연 어떤 스토리텔링형 관광 상품화.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그냥 어떤 그 단일 테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공동체로 묶어줌으로써 그게 사실은 아주 그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형 관광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덮어줌으로써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힐링이라는 어떤 그 테마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발효라는 어떤 그 테마가 어떤 건강하고 뭔가 친환경적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친환경 당연히 친환경이고 유기농 먹거리 어떤 제공하는 건강한 리조트의 이미지를 반드시 우리 화순 리조트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쿠모쿠나 어떤 그 아스팜 랜드처럼 화순 어떤 농산물이 브랜드화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발효 화순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화순에서 제작되는 그 생산된 어떤 농산물들은 발효 화순이라는 어떤 이 브랜드가 장착이 되기만 하면 뭔가 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의 성공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순의 어떤 주민들도 바라는 지적인데, 그냥 단기적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효에 사실은 어떤 개념들이 오래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같이 이 화순 리조트의 이미지와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향후 개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 말씀을 드리면, 화순에서는 그 발효자원과 문화자원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화되고 스토리텔링화 되어서 어떤 테마로 묶어주지 못한 어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칫 어떤 그 농가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또는 발효화순이 주도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을 반드시 좀 구축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점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선결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이 혼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어떤 방안들,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그 이장단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 절반 정도가 발효화순의 어떤 그 존재를 알고 있고, 그리고 발효화순과 발효가 테마를 되고 있다는 어떤 지점들을 절반 정도의 분들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인데, 그리고 호응도 사실은 반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반 정도 분들은 반신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좀 이렇게 여태까지 했었던 그 다른 어떤 사업과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전혀 그냥 보호되지 못하고 그냥 리조트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득 챙겨서 이렇게 떠나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반신반의라는 어떤 그 지점이 사실은 현재 이 화순의 어떤 그 민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좀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50%보다 훨씬 더 높게 가기 위해서는 농민들과 지금 이 단체들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단 조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여회, 그리고 생활개선회라든지 동호회 같은 어떤 지금 단체들이 사실은 상당히 화순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세미나라든지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 수 있는 어떤 이 세미나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것들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이 지점들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으로는 그 발효화순의 그런 어떤 홍보 효과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목표들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